안녕. 2학년이 등교를 시작했거든. 난 2학년 수업도 들어가. 1학년보다 수업을 더 많이 들어가. 2학년은 3반 들어가고 1학년은 2반 들어가거든. 그래서 요새 오프라인 수업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지. 정신이 없어. 오프라인 수업해. 갑자기 영상 찍어야 돼. 그리고 요새 시험 문제도 내거든. 시험 문제도 내야 돼.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냐면 운동량까지 했지. 운동량이 뭔지 기억나?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어떤 물리량 같은 거야. 이 운동량은 계속 어떤 물리량이라고 표현하는 건 마땅한 표현이 없기 때문이야. 그냥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무언가야. 우리 이걸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지. 운동량은 뭔지 잠깐 복습하면, 운동량을 우리가 P라고 쓰면 이 운동량은 그 물체가 가진 질량 곱하기 물체의 속력, 그걸 곱해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 이게 바로 운동량이었어. 그럼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렇게 어른이랑 아이가 서로 이렇게 빙판에서 빵 밀면, 지금 마찰 일이 없다고 가정한 빙판에서 빵 밀면 서로 양쪽에 똑같은 힘이 가해질 거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운동량이 변하고 운동량이 변할 건데, 그때 그 운동량의 변화가 똑같을 거다라는 뭐 그런 설명을 하면서 아이의 속력이 어른의 속력의 2배일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지난 시간에. 그럼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바로 이 얘기를 할 때 어른과 아이가 서로 손을 빡 밀치면서 힘이 가해졌다고 했잖아. 근데 그 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오늘은. 왜냐면 그 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힘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해지느냐, 얼마나 큰 힘이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이 실제로 가해지는 이 힘이, 그러니까 가해지는 충격량이라는 게 달라지거든. 그래서 오늘은 그 충격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충격량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충격이야, 충격. 어떤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지. 그렇겠지. 어떤 물체에 내가 충격을 주면 얘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원래 멈춰있던 애면 운동량이 0이었어. 왜냐면 V가 0이니까, 속력이 0이니까 운동량이 0이었지. 얘가 0이니까 운동량이 0이잖아, 멈춰있는 애는. 얘한테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얘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 아니야. 즉 V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운동량이라는 게 생기지. 즉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인 거야. 알겠지? 요거 이해해야 돼? 그러면 이제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충돌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지는 정도를 충격량이라고 해요. 자, 충돌 순간 이 야구 야구공을 뻥 치면 어떤 충격이 야구공에 가해질 거 아니야. 그 가해진 충격 때문에 이 야구공이 가진 운동량이 변화하겠지.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해보자는 거지. 알겠어? 파이팅! 커피! 커피! 자, 이것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거라서 그냥 할 수 있어. 보자. 충격량의 크기는 충돌 과정에서 받는 힘이 클수록 또 시간이 길수록 크다라는 이야기야. 너무 상식적이야. 당연하지. 어떤 물체가 있어. 여기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는데 얘가 받는 충격은 이때 날라오는 애가 힘이 셀수록 커진다. 당연한 얘기지. 그치? 또 오래 받을수록 커진다. 당연한 얘기잖아. 얘가 딱 치는 것보다 딱 치면 더 큰 충격을 받겠지. 그런 얘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초딩도 이해할 걸,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 당연한 얘기를 있어 보이게 한번 써보자 라는 거지. 있어 보이게. 충격량이라는 건 힘에 비례하고 충돌 시간에 비례하니까 우리가 충격량을 보통 I라고 써. 이 충격량은 내가 가해준 힘 force F 곱하기 충돌 시간, 이렇게. 뭐야 들어가면 안 되지. 바보야? 종쳤다. 빨리 나 10분 있다가 수업 들어가야 돼. 그래서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이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단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어? 깨끗하게 한번 써볼게. 깨끗하게 한번 써보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의 단위가 뭐라 그랬어, 우리가? 뉴턴이라 그랬지. 여기다가 시간의 단위를 뭐 아워도 있고 미닛도 있지만 우리는 세크를 쓴 거야. 그래서 단위가 뉴턴 곱하기 세크다 라고 하는 거지. 어디 간 거야? 요렇게 뉴턴 곱하기 세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요 단위는 뭐예요? 어려워 보이지? 전혀 어렵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힘의 단위를 뉴턴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F는 MA잖아. A지? 이 M의 단위가 뭐야?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보통 쓰고, A는 가속도지.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거지. 그래서 이 속도는 미터 퍼 세크인데 요거를 시간으로 나눈 거야, 또 세크로. 그러니까 세크 제곱이 되지. 그래서 이 F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거든. 이게 지금 N이야, N. 요게 N이잖아. 요게 N인 거야. 우리 이렇게 약속한 거야.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뭘 곱한 거야? 시간을 곱했지. 그러니까 S를 또 곱한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뻑뻑 나눠 없어져서 결국 요게 충격량의 단위다 라는 이야기지. 누군가에겐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 이해해. 왜냐면 단위라는 게 뭐 어렵고 지금 뭘 하나 모를 수도 있는데 낯설어서 어려운 거야. 이거 진짜 어렵지 않아. 요거 이해하고 나면 단위가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고 이 개념이 확 편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가 넘어야 될 산인데 요 산을 넘고 나면 이 과학의 이 파트가 굉장히 쉬워져. 그러니까 좀 넘어줘. 돌려서 다시 봐줘.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자. 충격량이라는 건 그런 의미야. 세게 치면 충격이 커지고 오래 치면 충격이 커진다라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여기서 이제 이번 내용의 핵심이 들어가는 거야. 뭐냐면 가해진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가만히 멈춰 있었어. 운동량이 0이야. 내가 얘한테 어떤 충격을 가해줬어. 그럼 내가 가해준 충격만큼 얘의 속도가 변할 거고 얘의 운동량이 변하겠지. 그래서 내가 가해준 충격량은 그 충격을 받은 물체의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것, 즉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야. 이 부분을 배우면서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 이해해. 어렵지. 낯설지. 근데 낯선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어렵다는 건 어떤 게 어려운 거냐면 들어도 모르겠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우리의 직관과 벗어난 게 어려운 건데 여기는 그냥 직관 그 자체야. 들으면 당연히 아는 거라고. 물체에 어떤 충격을 가하면 얘가 속도가 바뀌는데 그 속도가 바뀐 정도는 내가 가해준 힘과 똑같다 라는 개념이라고. 너무나 당연하잖아. 세게 때리면 많이 날아가고 살살 때리면 조금 날아간다. 이게 뭐가 어렵냐. 직관 그 자체지. 근데 이거를 좀 더 수치화하고 물리적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가해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된다 라는 게 되는 거라고. 제발 어렵다고 하지 마. 이게 뭐가 어려워. 자, 다음. 이제 조금 다른 얘기야. 왜 조금 다른 얘기냐면 이게 작용 반작용과 맞물려서 봐봐. 공이 있고 방망이로 공을 쳐요. 그럼 우린 일반적으로 이 방망이가 공을 쳤다라고 생각하잖아. 공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방망이가 공에게 준 충격량 딱 그대로의 충격량이 방망이한테도 와. 그렇겠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말을 할 때 이 주체를 되게 모호하게 설명할 거야. 니네가 그 책을 볼 때도 갑자기 처음에는 방망이 입장에서 막 문제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공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 어차피 또 두 값이 똑같으니까 그런 건데 여기서 니네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지금 공 얘기하고 있네? 갑자기 방망이 얘기하네? 이걸 잘 따라와야 된다고. 알겠지? 자, 이게 내가 말한 게 뭔 말인지 이제 앞으로 듣다 보면 알게 돼.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같으면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돌 과정에서 받는 힘이 줄어든다 라는 이야기. 요게 이제 갑자기 주체가 바뀐 얘기인데 잘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학년 수업하고 2학년 수업하고 왔어. 아우 정신없어. 오프라인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하고 막 정신없어. 자, 계속 이어가 보자. 아까 무슨 얘기까지 했지 내가? 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주체가 왔다 갔다 한다. 공으로 방망이를 때리면 보통 충격량을 공이 받은 충격량만 생각을 보통 하는데 어차피 작용 반작용 때문에 둘이 받은 충격량은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주체가 방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이해가 잘 돼. 자, 우리가 날아오는 공을 방망이로 치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방망이가 공에 충격을 줬다고 생각을 했지. 이번엔 반대로 방망이가 공한테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이걸 들어야지 이해가 잘 된다고. 알겠지? 해보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돌 과정에서 받는 힘이 줄어든다. 받는 힘이 줄어든다. 시간이 길어지면. 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공이 날라와. 방망이를 쳐. 근데 공은 투수선에서 떠났으니까 더 이상 공은 힘을 받지 않아. 물론 공기 저항을 받는데 지금 공기 저항은 무시하자. 그럼 날라오고 있는 공은 더 이상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속력이 어때? 변화가 없어. 속력이 변화가 없다는 건 운동량도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맹이로 공을 칠 거야. 그러면 공이 어떤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내 방맹이에 맞는 순간 운동량이 0이 되는 순간이 올 거야. 왜? 속도가 0이 되니까. 운동량은 mv잖아. 속도가 0이 되면 운동량이 0이 돼. 나는 이쪽으로 날라오는 공을 쳐서 절로 날릴 거라고. 그러니까 한순간 멈춰야 돼. 즉 운동량이 0이 돼. 그 말이 뭐냐면 공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완전히 다 방맹이에 갔다는 얘기야. 에너지는 보존되거든. 공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0이 됐다는 건 공이 가지고 있던 그 무언가가 고스란히 얘한테 갔다는 거야, 방맹이에. 그때 방맹이가 받은 게 바로 충격량이라고. 아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라 그랬잖아. 요거 이해했지? 그러면 이제 보자. 방맹이에 충격량 I가 가는데 이 충격량을 결정하는 건 바로 방맹이에 가해진 힘과 방맹이에 가해진 힘이 가해진 시간, 바로 이거라고. 이게 바로 충격량의 식이라고 했잖아. 앞에 했지 우리. 수업하고 까먹었어. 했네 했잖아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봐, 내가 공이 내 방맹이에 1초 동안 자, 먼저 이렇게 해보자. 공의 운동량의 변화에 의한 충격량이 100이라고 쳐. 즉 공은 내 방맹이에 무조건 100이라는 충격량만 가해. 100이라는 충격량만. 그러겠지 100이라는 충격량만 가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 100이라는 충격량으로 방맹이에 1초 동안만 딱 부딪혀. 1초 동안만 부딪혀요. 그럼 방맹이가 받는 힘, 공에 의해 받는 힘이 얼마야? 100이겠지. 100은 100 곱하기 1이니까 요거 이해가지? 근데 방맹이랑 공이 2초 동안 부딪혀. 무슨 말이냐면 공이 날아올 때 방맹이로 빡 1초 동안 치는 게 아니라 방맹이를 살짝 뒤로 당기는 거야. 살짝. 그래서 빡 치면 1초 동안 닿아 있는데 빡 친 거지. 이거 알겠어? 빡 친 게 아니라 빡 친 거라고. 즉 방맹이에 닿아 있는 시간을 2초로 늘린 거라고. 지금 2초로 늘렸어. 방맹이를 살짝 뒤로 빼면서. 그러면 어차피 충격량은 100으로 똑같아. 왜냐면 공의 운동량의 변화는 똑같이 100이니까. 어차피 날라오던 공이 멈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충격량은 100인데 T가 2가 돼버렸네? 그러면 F가 얼마가 돼? 50이 되지. 즉 방맹이가 받는 힘이 50이 된다고. 요걸 이해해야 돼. 자, 내가 공이 날라올 때 방맹이를 뒤로 더 뺐어. 우와, 뒤로 10초 동안 뺐어. 물론 말이 안 되지만 공이 날아올 때 방맹이가 닿는 순간 10초 동안 뒤로 빡 빼서 10초 동안 닿아 있게 했어. 닿아 있게 다 멈췄어. 그러면 충격량은 똑같이 100이야. 근데 닿아 있는 시간이 10초니까 방망이가 받는 힘은 얼마야? 10이겠지. 요게 핵심이라고. 충격량은 어차피 똑같다. F 곱하기 T. 요게 100이 되기만 하면 된다. 요게 핵심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이 했을걸? 열쇠꾸러미 같은 거. 열쇠꾸러미가 있어. 열쇠꾸러미. 근데 누군가한테 던져줘 라고 하거나 아무튼 무거운 거를 던져줘 했을 때, 받을 때 날라오는 거 그냥 뻑 받잖아? 손 엄청 아파. 왜냐면 날라오는 게 네 손에 가는 충격량은 충격이 있으니까. 근데 얘를 그냥 받으면 너무 아픈데 이렇게 받으면 안 아파요, 손이. 그렇다고 손이 받는 충격량이 달라? 똑같아. 손이 받는 충격량은 똑같은데 다만 얘를 시간을 짧게 해서 받으면 F가 커지니까 아픈 거고, 시간을 길게 해서 받으면 T가 커지니까 F가 작아져서 안 아픈 거라고. 그래서 뭔가를 받을 때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다 있는 시간을 길게 해야 된다고. 뭔가를 받을 때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 아프다고 손이. 지금 잠깐 했는데도 내 손이 아파. 다르다니까 그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직관적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포수의 글러브가 두꺼운 이유는, 포수의 글러브가 두꺼우면 이게 두께가 있으니까 공이 닿아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얇으면 닿아 있는 시간이 짧아지겠지. 두꺼운 것만으로도 오래 닿아 있는 거잖아. 매트리스 가스기 그런 원리야. 얇은 애는 여기까지 닿는데 닿아 있는 시간이 요거밖에 안 걸리겠지만, 두꺼우면 다 계속 오래 닿아 있잖아. 그러니까 F 값이 작아진다고. 자동차의 범퍼도 그런 거야. 차가 실제로 이런 모양이면 범퍼는 이 앞에 이렇게 돼 있어. 속이 비어 있고. 그래서 뭔가가 부딪힐 때 여기까지 갈 때까지 닿아 있는 시간을 좀 더 연장시켜서 F 값을 작게 하는, 실제로 받는 힘이 적어지게 하는 거라고. 스프링도 그런 원리고 다.
탄성이 있는 모든 건 다 그런 원리야. F값을 작게 하기 위한 원리라고. 야, 이게 얼마나 엄청나냐. 이제 알았지? 왜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안 아픈지, 왜 스프링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지. 됐어?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보자. 요거 이해해주면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이래서 재밌는 거야. 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정확한 원리를 모른 채로 살아왔던 게 과학을 배우면서 그 구체적인 원리를 알게 되는 거. 이게 재밌는 거지. 재밌어야 될 텐데. 자, 자동차가 상자와 충돌해. 근데 이 자동차의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자동차가 MV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멈출 거야. 0이 되겠지. 그러면 요 변화량만큼 고스란히 충격량으로 가해져. 그치? 근데 그때 이런 박스 같은 게 있어서 닿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 I는 F 곱하기 T니까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진다 라는 이야기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는 박스가 뒤로 밀리거나 박스가 양이 많아서 닿아 있는 시간이 기니까 F값이 작아지는데 얘는 띡 부딪히면 끝이야. 정말 짧게 부딪히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 커지는 거야. F T니까 얘가 짧아지니까 얘가 커지는. 그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수가 공을 받을 때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공이 날아올 때 이렇게 받지 않고 이렇게 받는 거라고. T를 늘려서 F를 작게 하려고. 이렇게 받으면 엄청 아파. 이렇게 받아야 안 아파. 지금 당장 집에 있는 무언가로 해봐. 던진 다음에 그냥 받는 거랑 이렇게 내리면서 받는 거랑 충격량은 똑같은데 손에 가해진 힘이 달라져. 안 아프다니까? 꼭 한번 경험해봐. 지금 제발, 지금 당장. 그럼 완전 머릿속에 박히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충돌 직전에 그래서 야구공의 운동량은 같아. 근데 야구공이 정지해서 속력이 0이 되므로 두 야구공의 운동량은 0으로 같아. 즉 운동량 변화량은 같아. 야구공이 두 개를 받을 때. 근데 하나는 그냥 받고 하나는 뒤로 가면서 받으면 뒤로 가면서 받은 게 F값이 작다. 가해진 힘이 적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쫙 한번 읽어봐. 이런 거 읽어봐. 그런 얘기야. 지금 내가 다 설명했어.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래프로 표현해볼 건데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진짜 제발. 그래프 보자마자 막 힘들어하는 애들 있잖아. 그러지 마. 부탁이야. 보자. 이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바로 충격량을 뜻하는데, 근데 이 면적이랑 똑같다고 하네.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지금 이게 요런 요상한 모양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만약에 요런 게 있다고 쳐봐. 요런 네모가 있다고 쳐봐. 네모. 이 네모의 넓이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지. 가로는 뭐야? 충돌 시간 T고, 세로는 뭐야? 받는 힘. F 곱하기 T네? 이 넓이가 F 곱하기 T네? 이게 뭐랑 같아? 충격량이랑 똑같네. 즉 이 네모의 넓이는 충격량이네. 근데 이 네모를 요런 모양으로 만든 거야. 결국 이 넓이가 충격량이라고. 이해했어? 자, 됐지?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이거 지웠다가 다시 하자. 보면 얘는 지금 충돌 시간이 짧아. 이 둘의 넓이가 어차피 똑같아. 충격량은 똑같으니까. 그치? 똑같으니까 넓이가 같은데 가로가 작으면 당연히 세로가 커져야겠지. 그래서 충돌 시간이 짧으면 가해진 힘이 크다. 그 얘기라고. 아까 얘기를 그냥 그래프로 옮겼을 뿐이야. 어차피 넓이가 똑같으니까, 즉 충격량이 똑같으니까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넓이가 똑같으려면 당연히 가해진 힘이 작아지겠지. 요 말이라고. 자, 이런 얘기야.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포수가 공을 이렇게 뒤로 당기면서 받아서 손이 안 아픈 건 둘 중에 어떤 그래프야? 바로 요 그래프다 라는 걸 이해해주면 좋겠어. 알겠지? 됐어.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어. 안녕. 이제 수요일날 만나네. 안녕.